AI 산업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과열 우려로 잔뜩 얼어붙었던 투심이 조금씩 풀어나는데요. 그 기점을 제시한 것이 바로 매기 효과의 주인공 구글입니다. 구글의 제미나이 호평과 여기에 탑재된 자체 TPU에 대한 성능 호평이 이어지면서 AI 산업은 이제 버블 구도에서 새로운 매기를 만나면서 구도로 재편되고 있다라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은 전체적으로 생태계 확장 측면에서 수혜를 받을 거다라는 시각들이 우세한데요.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 여전히 반도체 조금의 쏠림 움직임으로 종목별 움직임이 나타나게 될지 지금 프리마켓 시세에서는 어제 전일장의 움직임의 연장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흐름 안에서 오늘 전략 조금 더 좁혀가 볼게요. 먼저 프리마켓 시세 힌트부터 체크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강세 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0.8%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면서 상승세에 이어지고요. 반면 SK하이닉스의 연일 약세는 지속되는데요. 0.58% 내리면서 오늘 51만 6천 원 선에서 하락 움직임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한번 좀 커지고 있는 분위기로 이번 주 전개되고 있습니다. 12월 금리 인하, 과연 인하 쪽으로 가닥을 잡게 될 것인지는 따라가 보셔야겠는데요. 일단은 사이클 자체가 흔들리진 않는다에 안도한 투자자들 성장주에 베팅을 합니다. 바이오 2차 전지 오늘도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은 6위부터 10위까지의 움직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방원 모두 다 상승불 들어와 있고요. 어제 크게 빠졌던 방산 쪽으로도 오늘은 가닥을 잡아가면서 1% 가깝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상승, 조선 쪽도 0.7%의 상승, 쉬어가는 패턴 안에서 여전히 기회일지는 따라가 볼 필요가 있겠고요. 원전 쪽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1.2%의 상승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주사 관련해서 금융주들 현재 빨간불 들어와 있는데요. 어제 드디어 국회에서 논의가 됐죠.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해서 기존 35가 아니라 25%로 공감대를 형성했다라는 첫 논의가 나오자 반가운 움직임 어제 정규장에 이어서 프리마켓 시세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이오 쪽에서는 리가켄바이오의 강세, 어제 이 시간대 리노공업이 시총 10위권에 진입했습니다.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리노공업의 경우에는 9위까지 진입을 하면서 구글 TPU의 시대가 열리며 본격적으로 ASIC, ASIC 반도체 시장이 개화하며 대표 수혜주로 꼽히면서 4%의 급등 움직임 오늘도 이어집니다. 자, 거래량을 동반한 종목들의 힌트입니다. 재건의 강세 움직임 계속됩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제시한 새로운 평화안, 여기에서 조항이 좀 바뀌면서 이 재건과 관련돼서 조금 더 가까워졌다라는 시각들이 간밤에도 업데이트가 됐죠. HD 현대인프라코어가 3%의 강세를, 현대에버다임도 5%, 대동기어도 같이 상승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바이오비주, 삐아 같이 뷰티 쪽에서도 또 반등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오늘도 다시 한번 한일령 테마가 정규장을 장악할지도 같이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주요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AI 경쟁,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매기 효과로 어떤 구도로 펼쳐질지가 핵심인데요. 매기인 구글이 등장하면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구글은 AI 경쟁에 종지부를 찍게 될까요? 사실상 누가 승자인지 모르면서 과도하게 설비 투자를 진행했었던 AI 경쟁에 구글이 던지는 시사점은 굉장해 보입니다. 일단 대신증권에서는요. 구글이 AI 경쟁에서 승리를 굳혀질 가능성, 또 양강구도에서 매기 효과를 통해 또 새로운 경쟁 흐름이 출현할지 이 두 가지를 주목해서 살펴보자. 오늘 이렇게 리포트를 제시했습니다. 일단 AI 산업 구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데 쭉 보시면 엔비디아 중심의 AI 랠리가 작년부터 해서 어마어마하게 진행이 됐죠. 그리고 나서 빅테크들의 투자 경쟁 지속화되면서 여기에서 오히려 설비 투자가 확대되는 측면을 호재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재무구조 안전해? 라는 측면에서 우려감이 커졌습니다. 이것이 버블 우려로 이어지면서 밸류에이션을 투자자들이 계산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럼에도 미국 빅테크 입장은 사실 파산보다는 지금 경쟁에서 뒤처지는 게 더 위험하다라는 인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캐펙스는 내년까지도 계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다 라는 기조였었죠. 버블 우려감으로 잠시 주춤했었던 신고가, 여기에 새로운 방점을 찍은 게 바로 매기 구글입니다. 구글이 TPU 자체 이 GPU라고 불리는 TPU를 탑재한 제미나이 3를 공개했는데 이것이 호평을 일으키면서 AI 산업을 재편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GPU 독점적 구도가 이제는 구글의 제미나이 자체 칩
크롬, 현금 여러 방면에서 전체 생태계를 장악하고 있는 구글의 승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결국 즉 이것은 시장에서 시사하는 바는 반 엔비디아의 연합이 본격적으로 힘을 내기 시작하는 것 아니냐라고 시장에서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간밤에 또 한 번 구글이 올랐고요. 엔비디아 약세였습니다. AMD도 칩을 만들고 있죠. 같이 빠졌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반 엔비디아 연합이 지금 점점 더 힘을 받아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데 인식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흐름 보시죠. 지금 빅테크에서는요. 엔비디아 쪽의 GPU를 받아서 칩을 만들었었는데요. 이런 측면에 있어서 워낙 쇼티지도 강했었고 엔비디아의 독점적 구도가 강하다 보니까 더 이상 을로서의 움직임은 안 되겠어. 자체적으로 만들어야 해라는 움직임이 작년부터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기술 격차는 어마어마했었죠. 그런데 이번에 구글이 하드웨어 직접적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며 TPU의 기술 성능이 업그레이드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메타 쪽으로도 판매할 수 있어. 실제로 메타가 구글의 TPU 칩 계약과 관련돼서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 외신을 통해 전해졌고요. 여기에서 빼앗아가면 엔비디아 연간 매출 10% 구글이 가져올 수 있다는 자신감 넘치는 전망이 업데이트되기도 했습니다. 차세대 칩은 이제 설계 구글이 하고 이제 생산 측면에서는 TSMC가 맡고 있는데 미디어텍도 함께 개발할 거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짚어드릴 거고요. 구글뿐만 아니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자체적으로 엔비디아 말고도 칩을 생산할 수 있도록 주문형 칩 생산 맡겨서 자체 설계한 칩을 생산하려는 움직임들이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자체 칩이 없는 메타는 구글 TPU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이 된 거고요. 하지만 엔비디아는 우리는 이미 업계에 있는 자체 칩보다 한 세대 더 앞서 나가고 있다면서 자신감을 표명합니다. 지금 TPU 같은 경우에는 일정 어떤 한 모델 안에서만 그러니까 내부 클라우드 안에서 그러니까 구글 자체 칩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만 구동이 되겠지만 우리는 범용 반도체이기 때문에 여러 모델 안에서도 구동되고 연동되기에 매우 유리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여전히 기술력 우위에 있음을 검증하는 그런 멘트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결과는 계속 따라가 봐야겠죠. 그런 측면에서 어제부터 나온 이야기인 최대 수혜가 바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건 기존의 삼각 동맹에서 구글 TPU가 들어서게 되면 반 엔비디아 연합에서 우리가 영향은 어떻게 받게 되느냐인데요. 이 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로 보는 게 바로 파운드리입니다. 파운드리 측면에 있어서 지금 구글 쪽으로는 TSMC가 맡고 있고요. 더불어 지금 엔비디아 쪽에서도 이 부분 엔비디아로 정정해 주시면 이해가 더 쉬우실 것 같네요. 엔비디아가 기존 삼각 동맹에 있어서 강자였었죠. 엔비디아, TSMC, SK하이닉스 이 3자 연합의 구도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여기에서도 TSMC는 파운드리를 맡고 있고요. 구글에서도 TSMC가 생산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량을 다 TSMC가 해낼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파운드리 병목 현상이 나타날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물량을 대체할 수 있는 캐파가 큰 업체가 필요해라는 게 그 다음 시나리오에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HBM은 계속 만들어내야 하고요. 파운드리 측면에서는 삼성전자가 HBM과 2나노 파운드리까지 할 여력이 있는 유일한 업체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의 수혜가 클 거다. 어제 정규장 분위기에서 이미 반영이 됐고 지금 프리마켓 시세에서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면서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는 담고 여전히 지난주부터 팔고 있는 하이닉스는 연일 매도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구도를 감안해 봤을 때 정말 수혜는 삼성 쪽으로 가닥을 잡게 될까요? 삼성전자가 2나노 측면에서 파운드리 업계의 안에서 TSMC를 밀어내고 2나노의 의미 있는 수율을 잡아내게 되면 여기서 캐파 확대, 점유율 확대라는 시나리오는 우리 소부장단에게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같이 움직였었던 종목들을 보시면 일단은 TPU 관련해서 MLB 기판 납품하는 이수페타시스가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됐고요. 더불어서 같이 움직인 테스트 소켓 안에서는 에이직 시장, 그러니까 앞서 보신 대로 빅테크들이 이 구글 말고도 에이직, 주문형 반도체에 대해서 늘려가고 있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IC 테스트 소켓이 큰 역할을 할 거다라는 측면으로 키움증권이 리노공업에 대한 호평을 제시했습니다. 이 리포트발 효과로 리노공업은 14%의 급등, 나란히 두 종목 신고가입니다. 이 구도가 계속될까요? 아니면 지금 여전히 HBM과 관련해서 만들어내야 하는 지배력 우위에 있는 하이닉스를 모아가야 할 때인지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 일단 프리마켓 시세는 어제 연장선입니다. 지금 리노공업은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업계 키움증권에서 8만 원까지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도 6만 원까지 도달이 되면 여전히 업사이드를 보고 달려나가야 될까요? ISC 덜 갔는데요. 오늘은 추가적으로 리노공업보다 더 탄력적으로 보이네요. 6%의 강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수페타시스는 프리마켓 시세에 없고요. 지금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만 놓고 보시면 삼성전자는 플러스, 하이닉스의 약세 움직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엇갈린 투톱 안에서의 전략 잠시 후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재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 그러니까 21일에 기존에 28개의 평화안을 구성해서 내놨는데요. 굉장히 민감한 사안들이 많았었죠. 우크라이나 반발이 있었습니다. 영토, 군 규모, 나토 관계 이 부분을 괄호로 표시해서 19개의 조항으로 바꿔서 새롭게 평화안을 제시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일부 평화협정에 대해서 동의했다라는 외신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건에 조금 더 가까워졌음을 암시했는데요. 업데이트된 내용에 따르면 푸틴과 통화한 에르도안이 러우 회담이 곧 이스탄불에서 열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멘트를 업데이트로 지금 외신에서 받아들고 있습니다. 이 내용 나오게 된다면 정말 재건을 올해 안에, 연말 안에 종전을 할 수 있을지, 그다음 재건 테마로 볼 수 있는 종목들 체크가 필요합니다. 이미 들썩이고 있는 종목들이 많죠. 건설기계, 철도, 전력망 모두 다 필요하고요. 지금 사실 통신이나 전력 측면에서는 사실상 이 기간 산업은 다 다운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쪽으로 미국과 유럽 기업들이 진출해서 대부분 재건 수혜를 받게 될 텐데 미국 쪽으로의 이제 익스포저가 있는 DY파워, 진성-TSC 수혜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우크라 쪽으로 지금 동유럽 쪽으로 또 진출해 있는 현대 로템과 포스코 홀딩스 쪽으로 수혜받을 수 있다는 증권가의 평가 함께 나오는 만큼 움직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해 35%가 지난 7월에 나왔던 정부안이었잖아요. 어제 드디어 국회에서 처음으로 논의가 됐고요. 여야 모두 다 25%로 공감대를 형성했다라는 내용이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어제 장중에 들려왔던 이 내용에 지주사들 다 같이 반색을 표했는데요. 추가적으로 오늘 현대차증권에서 리포트가 또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이제 분리과세 관련해서 25%로 다운되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성향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주사들 다시 한번 눈여겨봐야 한다. 더불어서 자사주 소각과 관련된 의무화 움직임까지 모멘텀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감안해 봤을 때 관련 종목들을 다시 한번 체크하자라는 의견들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지주사들 프리마켓 시세에서 1% 이상의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여력이 있을까요? 종목 선별은 자리 옮겨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상 호가 체크하겠습니다. 어제 소폭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던 코스피 야간 선물 지수 현재 0.4%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요. 3,873선 출발되기. 어제 코스닥은 결국 사흘째 빠졌죠. 오늘은 반등 출발 859선 반등 움직임 나오네요. 김태성 ISF 본부장, 이주호 SP인베스트 본부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도체부터요. 일단 엔비디아 빠지고 구글 올랐습니다. 뭔가 AI 경쟁에 있어서 새로운 기류가 포착되는 모습이 이틀째 이어지네요. TPU 이 밸류체인 계속 여기에만 우리가 쏠림으로 보는 게 맞습니까? 일단 삼성전자가 오르고 하이닉스 내리는 것에 대해 말이 많던데요, 김 본부장님. 네, 일단 뭐 숫자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TPU 구글의 목표가 전체 시장 배분으로 봤을 때 지금 이 TPU를 가지고 얼마만큼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올 거냐. 이게 만약 50, 60, 70이면 엔비디아의 향후에 어떤 시장 점유율에 막대한 혹은 지대한 영향을 좀 끼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건 2027년까지 10%입니다. 그러니까 100%에 10% 가지고 오게 되면 나머지
90%는 누가 해야 되느냐? 예. 엔비디아가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HBM의 엔비디아가 중심이 돼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미니아 3에 대한 어떤 호평 때문에 시장 참여자분들의 투심이 지금 이쪽으로 우르르 몰려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구독자분들 혹은 시청자분들이 이제는 고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엔비디아 조정을 기다릴 거야. 아니면 나는 가는 쪽이 힘을 더 보탤 거야. 이것은 이제 선택은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구글이 좋다 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고점으로 향해 가는 구간에서 선뜻 좀 가는 말에 올라타기가 조금은 어려울 수는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엔비디아의 조정을 기다려보는 것이 역발상적으로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우리가 엔비디아의 향후의 어떤 시장 잠재 경쟁사라고 해서 AMD라든지 브로드컴 많이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도 숫자로 좀 체크를 해보면 그들이 목표라는 게 내년까지 시장 점유율 AMD는 약 4.5%, 5%고요. 브로드컴은 3.5%, 3%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합쳐봐야 또 90에서 95%는 누가 해야 되느냐? 엔비디아가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우리가 이제 신선한 뉴스에 따라서 투심이 이동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일단 흘러가는 숫자는 지금 엔비디아가 여전히 조금은 더 압도적이다라는 것은 인지를 하고 가셔야 된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가 강자임은 맞지만 내년부터는 조금씩 달라지는 이 기류의 흐름에 있어서 수혜보는 조금 봐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어제 테스트 소켓 올라간 거 네. 보면 ASIC 반도체 시장의 핵심 역할을 할 거다. 리노공업 이전해 주셔서 지금 단기간의 상승률이 대단합니다. 네. 40%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쪽도 엔비디아 결국 갈 거니까 좀 줄여야 되나? 그러니까 수익 실현해야 되나? 이런 관점 어떠세요? 일단은 저는 계속 좀 들고 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반도체 테스트 소켓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강점이 높은 영업이익률이라는 것은 이제 아마 시청자분들이 다들 알고 계신 상황이고, 어제와 오늘 반도체 소부장 내에서 유독 눈에 띄는 것이 어디냐라고 하면 테스트 소켓 플러스 유리기판 쪽이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이게 TPU가 되었든 GPU가 되었든 여기에 HBM이 들어가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죠. HBM3E가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는 경쟁사별로 누가 더 발열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잡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도 저는 포인트가 될 수는 있어서 테스트 소켓 그리고 유리기판 쪽은 계속 눈여겨보시는 게 맞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리노공업 홀딩 관점. 지금 신고가인데 TP 한 번만 더 정해 주십시오. 네, 일단 뭐 현재 구간에서 저는 이제 박스권을 이제 돌파한 상황이라서요. 네. 더 높게 보셔도 될 것 같고, 시가총액이 지금 5조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이제 나름 어제 그제 이제 계산을 해봤었을 때 목표는 지금 현재 구간보다는 78,000원에서 8만 원대까지 잡아 보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더불어 이주호 본부장님이 오늘 ISC 가져와 주셨거든요. 리노공업 말고 나는 이제 직전 고점 돌파 눈앞에 둔 ISC 공략이 맞다. 여기 한 표 주신 이유 궁금합니다. 네, 일단 비슷합니다. 근데 ISC랑 리노공업의 차이는, 리노공업은 24년도 매출 기준으로 모바일 AP 매출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그쪽에 집중을 했었고, 사실 ISC 같은 경우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 집중을 했었는데 25년도부터 서버용 소켓 관련된 매출이 급격하게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리노공업은 모바일 AP 관련해서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ISC는 SKC에 피인수 되고 나서부터 그쪽에 이미 드라이브를 걸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누가 더 세냐인데, 사실 저는 이쪽은 ISC가 조금 더 강하지 않을까. 왜냐면 하이닉스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SK 그룹사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둘 중에 뭐가 더 좋냐 따지면 숫자로만 보면은 리노공업이 좋거든요. 마진율이 훨씬 높아서. 근데 ISC는 SK 하이닉스의 낙수 효과를 직접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 뭐 저는 오히려 더 강하게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뭐 HBF, 그러니까 고대역폭 랜드 플래시까지도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테스트 소켓과 고대역폭 랜드 플래시 이런 것까지 본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는 성장하지 않을까. 그래서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네, 일단 목표가는 12만 원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손절가는 9만 5천 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ISC 받아봤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증권 지주 쪽요. 26년까지도 여전히 좋다. 오늘 리포트 또 새롭게 나왔고요. 드디어 최고세율 완화로 좀 가닥을 잡은 것 같은데요. 물론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DL, 효성, LS 지주사들, 금융지주사들 모두 빨간불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모멘텀 좀 더 강하게 붙겠구나. 여기에 베팅하는 게 맞습니까, 김 본부장님? 일단 시기적으로 저는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최근 지수의 변동성에 가장 어떻게 보면 멀미가 좀 덜한 쪽이 어디냐 했었을 때는 금융지주 쪽을 좀 이야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하나금융지주, 이제 KB금융 이쪽을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올 초에 자사주 비중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제 좀 약간의 테마적으로 움직였었던 부국증권과 같은 기업들은 그 증권사가 안 좋다 좋다를 떠나서 네. 조금은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현재 구간에서 볼 수 있는 종목으로는 하나금융지주와 KB금융 위주로 한번 집중을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 일반 지주사 쪽에서 보면 저는 최근에 또 이제 주가의 조정에 알맞게 조금 나왔다고 표현 드릴 수 있는 두산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계속 강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이요? 네. 두산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또 많지가 않아서 사실 대표적인 엔비디아 밸류체인이기도 하잖아요. 이 부분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정규장에서의 이야기 더 이어가겠습니다. 간략하게 재건 여쭤보고 싶은데요. 재건 테마 여전히 추가 강세를 노리고 들어가도 되는 자리라고 보세요? 네, 저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재건 사업을 만약에 러시아 지금 점령지가 러시아 땅으로 귀속이 되면은 저거를 과연 우리나라가 수혜를 받을 수 있겠냐를 한 번 더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서, 물론 기대감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재건 아직은 여력 있다. 좋습니다. 지금 지수의 움직임은 조금 더 탄력을 받아가며 3,891선, 코스닥 860선 위로의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강후약이 아니기를, 좀 더 힘내주기를 기대하면서 시장 문 열겠습니다.